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2018 한인회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슬로건은 더 커진 하나, 평화와 번영을 잇다, 연결한다 하는 그 잇다, 그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슬로건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다. 그는 재외동포를 중국과 연해주 그리고 여러 세계 179개국에 뿌리내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수가 740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는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를 위한 해외 안전지킴센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부가 재외동포 정책이 철저히 재외동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했으니까 재외동포의 목소리가 될 것이고 또 바로 이어진 문장을 연결시켜 보건대 정책에 관한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정책, 그것은 국책,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행동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실제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가 실제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연재해, 테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 테러, 범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무엇인가 달라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것은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179개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테러, 범죄 이런 것을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국회와 협조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써 시작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가 앞에서 나열했던 예산 증액, 조직과 인력의 대폭 확충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보자고 했던 바로 그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사건 발생 시 바로 동포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선 대충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24시간 우리 청와대 정부가 모니터링 하는구나. 그렇다면 세계를 감시한다는 뜻인데 그 조직이 대단히 커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전화 혹은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 센터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018년 5월에 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러니 새로 생긴 일이다. 과거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으로 전 세계의 사건, 사고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시에는 바로 동포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연재해나 테러, 범죄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해외 안전지킴센터라는 것은 정말 그러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현판식도 했고 개소 기념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 그곳에 했습니다. 그러니 해외 안전지킴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의 사건, 사고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선 어떤 기관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니터링 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모니터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취합하는 뉴스를 종합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밝힌 것이고 청와대 정부가 한다고 밝힌 것이고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외교부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기관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국가기관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취합해서 알려준다든지 무엇을 하는 그런 기관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지요. 국가기관이 어떤 것을 하면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보도합니다. 따라서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거치기 전의 아주 빠른 단계의 최초의 활동이다. 결국 대한민국 외교부가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그 의미를 먼저 분명히 해 둡시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흔히 외교기관이 몰래 스파이 짓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 세계의 사건, 사고를 24시간 감시 및 기록하겠다, 이렇게 밝힌 예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왜 이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사건, 사고를 어느 국가의 외교부가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서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가 다 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740만 재외동포들에게 그것도 바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려면 740만 명이나 되는 재외동포들이 우리 외교부에 전화나 팩스,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놓았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외교부는 자연재해, 테러, 범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것이 또 사실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앞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또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 하는 의미를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정확히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모르는, 그래서 무식하다든지 전문성이 제로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이 사실이 아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없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또 사실이 아닌 말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사실, 그것은 서로 다르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여러 번 여러 대목에서 사실이 아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무식하다든지 전문성 제로인 사람이 아니라든지 또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든지,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740만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179개국의 자연재해, 테러, 범죄 등을 24시간 감시해서 740만 재외동포에게 바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할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외동포라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제2조 거기에는 재외동포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플러스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외국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외국의 영주권자,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영주라는 것은 그곳에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살겠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 거주라고 하는 것은 정주의 의사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곳이 집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재외국민과 구별되는 외국 국적 동포라는 것은 이 법률에 보면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냥 특징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외국 국적이라도 복수 국적은 가능할 텐데 앞에 재외국민이 나뉘어 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바로 이 740만 명이라고 하는 재외국민의 또 외국 국적 동포까지 다 합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도 같은 입장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외교부의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2018년 5월 30일에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를 낸 담당 기관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과입니다. 일단 국민으로 한정이 되죠. 거기에서 이런 제목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해외 안전지킴센터 개소 문을 열었다는 것인데 24시간 365일 해외 체류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는 해외 체류 국민의 그 안전에 관해서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센터, 아주 최초의 기본적인 응급 처치만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외교부에서는 해외 체류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낸 곳은 재외국민보호과라고 했죠. 역시 이것도 다른 관련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재외국민을 또다시 분류를 해보기로 합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일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재외국민 속에는 체류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밖에
머물다가 돌아올 집이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거주자가 있습니다. 집이 대한민국 밖에 그 나라에 있는 이렇게 재외 국민은 체류자와 거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주자 속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있고 장차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인 자, 그것을 희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분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외교부에서 일단은 문건상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류자가 포함이 될 겁니다. 이 센터가 담당하는 국민은 재외 국민 중에서 해외 체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할 거냐? 체류자가 아니고 재외 국민이기는 한데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이 센터가 보호를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외교부에서 이 용어를 섞어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이 센터가 보호하는 대상은 해외 체류자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거주자 가운데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주자 가운데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만일 해외 거주자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거주지가 속해 있는 거주국, 그곳과 관할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특별한 그 신분증을, 일종의 신분을 부여해 가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 해외에 영주권을 받겠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영주권을 발급받는데 이로울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미 영주권자인데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 거주지와의 그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740만 재외 동포를 이 해외 안전지킴센터가 책임진다고 했지요. 외교부는 재외 동포가 아니라 그 중에서 재외 국민, 그 중에서 일단 자료에 따르면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해서 이 센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초동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해외 체류 국민의 경우는 어떻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락수단이 확보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재난 등 긴급 문자 발신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나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와 외교부의 그 자료, 그것은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첫 번째 무식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정신없는 인간이거나, 그런데 그럴 리 없다는 우리의 그 믿음, 거기에 바탕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인간이라면 그것은 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이
정말 사실인 말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2018년 10월 5일 한인회장 대회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했던 그 이야기,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재외동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는 옛날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중국과 연해주 등 자주 독립을 위한 동포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겠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차와 기차로 고국에 방문하는 꿈, 여기에서 자동차와 기차로 방문한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함께 번영하는 꿈, 이렇게 보았을 때 자동차와 기차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전 세계보다는 동북아, 여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은 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한민족이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동포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커진 하나가 되어 한국인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 이 내용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말과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한국인의 새 역사, 그리고 한민족, 또 동북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 키워드로서.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재외동포에서 그가 지금 아주 마음에 두고 있는 재외동포는 특정 지역의 동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동포인가? 앞에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중국과 연해주의 동포, 자동차와 기차로 오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과 연해주는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여기에서 주로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한 재외동포는 결국 동북아시아의 재외동포라고 이렇게 그 범위를 확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재외동포, 거기에는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은 재외동포의 그 속을 그 안에 있는 분류에 따르면 일단 외국 국적 동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중국 국적 동포 혹은 러시아 국적 동포, 또 기타 외국 국적 동포가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외국 거주자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이 동북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 영주권을 받지는 않았지만 영주의 의사로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이번에 센터에서 보호를 하겠다고 했던 외국 체류자는 오히려 배제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모든 이야기들은 외국 체류자에게 한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국 체류자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국내로 돌아와서 내국에 있는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말이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 중국과 연해주를 생각해 보면 그곳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자연재해나 테러, 범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그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우리 한민족인 사람들, 그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르겠고 어떻든 제공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되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에서 다루었던 김정은이 만주 지역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한 그런 내용을 다룬 그 강의를 좀 다시 기억을 해주던지 확인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그렇게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지금 사실인 말,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그러한 꿈, 야심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주 지역을 관리하겠다. 중국으로부터 만주 지역을 되찾으려면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되찾는다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먼저 관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평화로운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친러파, 친러시아파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만주 지역을 차지하겠다. 속칭 먹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담을 하나 하자면 지난해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혼밥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먹었는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만주를 먹고 싶었는데 만두만 먹고 왔다. 그런데 이 만주 지역을 관리하겠다. 김정은과 함께 만주 지역을 되찾고 싶어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그 청와대 자료를 그대로 따른다면 만주만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연해주도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보다는 꿈이 큰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친러파이기 때문에 연해주까지 관리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풀이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만주와는 다릅니다. 만주를 관리하겠다. 친러파가 만주를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저 되찾겠다, 빼앗겠다 이런 것이 되고, 연해주를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친러파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점점 더 진짜 친러파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스스로도 좀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문맥이 잘 통하고 더 매끄럽고 그렇게 되는군요. 어떻든 그 재외 국민을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정 실무상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발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다른 나라의 그 영역에 속하는 거기에 있는 주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지금까지 허용됐던 것은 그 민간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거주국 내에서 정치력을 정치적인 힘을 키운다든지, 또 여타 소수민족 커뮤니티하고 교류 활동하는 것을 돕는다든지, 이것도 그 거주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교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재외 동포 740만 명을 다 보호하겠다, 다 관리하겠다 하는 이것이 진심인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 진심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법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법령의 명칭을, 완전한 명칭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만 정리하고 이해를 해 두십시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외교부에다가, 이 외교부라는 것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했는데 이번 사안에 맞춰서 외교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부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은 대통령령을 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그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대통령령을 정해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다른 대통령령을 발한 다음에 그 대통령령에서 외교부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령을 낸 것입니다.
몇 차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해놓은 그 외교부령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령의 그 별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외동포 영사실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간이 2020년 3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재외동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아닌 것이죠. 2018년 5월에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 이것은 재외동포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재외동포가 아니었고 재외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그 재외국민 중에도 그 자료의 제목에 밝힌 것은 재외국민 중 해외 체류국민으로 아주 범위가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한 수건의 대통령령을 사다리 타기식으로 건너가서 위임명령까지 발해가면서 내놓은 그것이 재외동포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020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이 설치돼서 작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진심으로 740만 재외동포가 있는 179개국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179개국 가운데 가장 선순위가 되는 것은 조선족 거주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가 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것은 확실해집니다. 선거 때마다 특히 현재의 그 여당 쪽, 그쪽의 정치 세력은 선거인 명단에 이 조선족을 포함시키자 그런 주장을 번번이 계속해오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순위는 조선족 거주구역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것도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퉈야 하겠죠. 지난 강의에서 이런 법령의 위헌성, 위법성 이것을 다루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까지 이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상위 법률이 있는가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건의 대통령령을 최초의 대통령령을 씨앗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다른 대통령령을 만들고 또 하위인 부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한참 뒤에 미래의 일을 밑에서 숨겨놓고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치우게 되면 검증도 되지 않고 사전에 위험을 막을 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혹은 국민들이 이런 것을 살핀다든지 또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밝혀서 보도한다든지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의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